결혼을 돈벌이 사업으로 만든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떤 곳에서는 남성들이 단돈 5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원만 내면 신부를 빌릴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가족들이 단돈 500달러, 약 65만 원의 지참금을 받고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거래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가난, 성불평등,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합쳐져 결혼 시장을 만들어내는 중매 결혼의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은 경제 성장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 바로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중매되어 결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관행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3,40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러한 성비 격차는 특히 여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관련 네트워크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마을을 표적으로 삼아 지참금이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결혼시킵니다. 지참금은 나이와 배경에 따라 3,000달러에서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0만 원에서 1,300만 원에 이릅니다. 일단 중국에 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재정적 수단이 없고 언어 장벽에 부딪히거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힘든 생활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러한 결혼을 주선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법이지만 이 활동의 지하적인 성격 때문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하루에 5달러, 약 6,500원의 신부를 빌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여성들은 많은 서구 국가에서도 선망의 대상입니다. 2023년까지 1,500명이 넘는 중국 여성이 K1 비자를 통해 신부로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평등, 사랑과 같은 가치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많은 중국 여성들은 현지 남성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아 중국의 미혼으로 남아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과거 정책과 사회적 선호가 낳은 장기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2. 인도입니다. 우리 목록의 다음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8,000명 이상의 여성이 지참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결혼 거래의 결과입니다. 이 지역의 남성들은 아내를 찾으려는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종종 500달러에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만 원에서 260만 원 사이의 돈을 지불하며 어떻게든 아내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도 북부 농촌 지역은 가난으로 인해 성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남성들은 종종 고향을 떠나 멀리서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 정년기 여성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남성들은 서벵골, 자르칸드, 심지어 네팔과 같은 가난한 지역에서 신부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여성들 중 다수는 자신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며 종종 동반자라기보다는 재산처럼 취급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인도에서 불법이지만 특히 법 집행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작전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이러한 법의 집행은 여전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참금 관습과 가부장적 규범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한 많은 여성들은 중매될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부감이 부족한 지역에서 동반자를 구하기 위한 조잡한 해결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단돈 73달러에서 37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000원에서 48만 원 정도의 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불만족스러울 경우 배우자를 교환하는 것도 허용되어 마치 저비용 사랑 거래에 업그레이드 옵션까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삶이 충격적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복잡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혁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우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3. 필리핀입니다. 아름다운 섬과 풍부한 문화로 유명한 필리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데, 종종 개인의 선택과 외부 압력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1990년에 제정된 우편 주문 신부 방지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약 2만 명의 필리핀 여성이 이 산업에 연루되었습니다. 인구의 16%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는 등 가난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외국인과의 결혼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웹사이트, 브로커들이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결혼을 중개합니다. 정부가 이 산업과 싸우려고 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많은 브로커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운영됩니다. 한편 관련된 여성들은 종종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가정에서 가정 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은 인간관계를 상품화하는 문제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단기 계약은 하루에 $50, 약 6만 5천 원에서 한 달에 $500, 약 6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치솟습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는 한 달에 $60에서 $80, 우리 돈으로 약 7만 8천 원에서 10만 4천 원을 청구하며, 잠재적인 신부를 만나기 위한 2주간의 방문 비용은 $3,000에서 $9,600, 우리 돈으로 약 390만 원에서 1248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로 약 $1,000,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이 추가되고, 결혼식 비용은 $10,000에서 $20,000, 약 1,3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들 수 있어 필리핀 신부와 결혼하는 총 비용은 약 15,000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50만 원에서 3,9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필리핀에서 가난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한, 이 산업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이러한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다가 자유를 잃게 될 여성은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4. 우크라이나입니다. 서양 남성들이 우크라이나 아내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매년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매력, 아름다움,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에 이끌려 전 세계의 남성들이 모여듭니다. 중매 웹사이트는 이러한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경로로 상담부터 더 극단적인 옵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서비스는 신부 대여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하는데 1시간 체험에 $3,500, 우리 돈으로 약 455만 원을 받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보통 1시간 동안 요리, 청소, 집안일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약 $20, 우리 돈으로 2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어떤 점이 전 세계 남성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오랫동안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빛나는 금발, 깊은 파란 눈, 매끄러운 하얀 피부,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단지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매력은 동양적인 섬세함과 서양적인 현대성이 결합된 데서 나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남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여기는 자신감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외모 외에도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특히 가족에 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로서 그들은 종종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독립적인 감각과 가정생활에 대한 깊은 헌신이 결합된 점입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 특히 유럽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신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중매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서양 남성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 급증은 이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나라 출신의 누군가를 만나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5.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남성에게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은 여전히 꿈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 신부는 특히 인기 있는 파트너로 꼽힙니다. 전 세계 남성들을 사로잡는 한국 여성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충성심, 강한 가족 가치관, 그리고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동반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질입니다. 성격 외에도 한국 여성들은 종종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날씬한 몸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반짝이는 눈 이러한 특징들은 젊고 화사한 외모와 어우러져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움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단지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여성들은 또한 그들의 모든 몸짓에서 드러나는 부드러움, 따뜻함, 그리고 매력으로 칭송받습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고학력의 직업 중심적이며 특정 나이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국제 중개 서비스를 통해 평생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그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많은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한국에서 아내 또는 신부라는 개념은 종종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매매운 중개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는 온라인 데이트 수수료가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약 20에서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0원에서 65,000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추가 비용으로 매달 50에서 1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0원에서 195,000원이 듭니다. 결혼식의 경우 장소나 선호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은 3,000에서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0만원에서 1,950만원에 이를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비용은 1,000에서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원에서 520만원 사이일 수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보통 500에서 1,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만원에서 195만원입니다. 번역 및 비자 신청 서비스를 포함하는 법적 수수료는 50에서 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0원에서 65만 원이 들 수 있으며 결혼 후 정착 비용은 최대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상호 동의에 기반하며 전적으로 합법적입니다. 총 비용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려해 볼 만한 옵션으로 들리시나요? 다른 나라의 전통과 현대가 흥미롭게 섞인 모습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태국입니다.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은 여성들이 국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파트너를 찾는 최고의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태국 여성이 국제 결혼 웹사이트에 등록되었고
예국인 남성들은 단돈 $10,000,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만 내면 결혼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희망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항상 보이는 것처럼 장밋빛이지만은 않습니다. 태국의 매매혼 산업은 특히 빈곤이 만연한 이산 지역과 같은 농촌 지역에 경제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종종 결혼 중개인들의 표적이 되며 중개인들은 특히 유럽, 미국, 호주 출신의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전망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실제 비용은 얼마일까요? 방콕이나 파타야와 같은 도시들은 번화한 유흥가뿐만 아니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비스인 동반자 대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일주일에서 몇 달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아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임시 계약이 결국 정식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관계의 가격은 여성의 미모, 교육 수준, 나이에 따라 $1,600에서 $6,000, 우리 돈으로 약 208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많은 외국인 남성들에게 이러한 계약은 삶의 일부가 되어 일부는 매년 태국으로 돌아와 대여한 아내와 재회하며 장기간 머물기도 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 이 여성들은 종종 집안일을 돌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며 이러한 계약의 윤리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관행이 동반자 관계의 공정한 거래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골치 아픈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7.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려는 남성들에게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성들은 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동반자 관계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평생의 고독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남성들이 있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종종 우아하고 매력적이라고 묘사되며 그들의 매력은 중국 여성들의 매력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용 가능한 고급 중매 서비스는 남성들을 이상적인 파트너와 연결하여 애로움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남성들은 임시 또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1,000에서 $3,000,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에서 39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부 가족들은 이 가격에 딸을 시집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비용은 약 $50,000,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수천 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주로 중국 남성들과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20,000,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성장하는 산업은 주로 가난과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결혼 파트너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발생한 중국과 같은 국가의 수요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이며 관련된 여성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8.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신부를 찾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여성들을 그토록 인기 있게 만들까요? 러시아 여성들은 놀라운 외모뿐만 아니라 지성, 자신감, 그리고 충성심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파트너의 곁을 지키며 깊이 헌신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어머니로서 그들의 양육 본능은 진정으로 빛을 발하며 가족에게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은 종종 인상적인 이목구비, 높은 광대뼈, 섬세한 코, 그리고 굴곡 있는 몸매로 칭송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매혹적인 파란색 또는 녹색 눈은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외국인 남성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2023년까지 수천 명의 러시아 여성이 매매온 웹사이트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플랫폼들을 통해 주로 미국과 유럽의 남성들이 잠재적인 아내와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 산업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여성이 이 산업에 의존할까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주도되며 제한된 선택지만을 남깁니다. 100개 이상의 러시아 데이트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서양 남성들은 이 여성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평판 때문에 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신부를 찾고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 과정은 7,000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0만 원에서 3,90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여행, 선물, 법적 수수료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데이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멤버십 등급에 따라 한 달에 10달러에서 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구독료를 부과합니다. 프리미엄 멤버십은 종종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독점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큰 규모에서 보면 이 산업은 해로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많은 여성이 이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러시아 신부의 매력이 어떤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성들이 종종 직면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결혼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9. 이집트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인생을 바꿀 결혼을 찾고 계신가요? 이집트가 당신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매혹적인 나라에서는 결혼이 당신을 놀라게 할 새로운 형태를 띄웠습니다. 이집트는 임시 결혼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했는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딸들을 외국인 남성들과 결혼시켜 양측 모두에게 독특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며 단돈 1,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결혼은 수백 년 된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성들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공유하면서 재정적 안정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성들에게 이집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문화를 융합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수줍고 내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종 그들의 성격을 보완해줄 외향적이고 활기찬 파트너를 찾습니다. 자, 이집트가 여러분의 국제적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할 장소일까요? 10. 남아프리카입니다. 이제 결혼의 개념이 훨씬 더 독특한 반전을 띠는 남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며 매혹적인 결혼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결혼 협상은 종종 현금뿐만 아니라 속까지 포함합니다. 가족들이 중개자 역할을 하며 물품 교환은 결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예상치 못하고 모험적인 약속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전통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라틴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관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약속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은 진정으로 독특한 것을 제공합니다. 단 몇 마리의 소를 교환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결혼이 시작될 수 있다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 국경과 전통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면
보통 태국이나 베트남의 활기찬 문화와 밤 문화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보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는 문화, 자연,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경이로움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곳입니다. 기이한 음식부터 죽음을 연상시키는 불쾌한 향을 풍기는 꽃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을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마지막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독특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0일 일부다 처제와 사리아법, 말레이시아의 놀라운 가족 관계.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의 중심부에서는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사리아법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무슬림 시민들은 결혼, 이혼, 상속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 사리아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독특한 법적 환경을 경험하는 반면 비무슬림들은 민법을 따릅니다. 이 틀 안에는 흥미로우면서도 종종 오해를 받는 개념, 바로 일부다 처제가 존재합니다. 이슬람법은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단순한 방종이 아니며 책임을 요구합니다. 재정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각 아내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 공정성의 원칙은 관련된 모든 아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일부다 처제라는 말은 으리으리한 집과 복잡한 관계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은 단일 가족을 꾸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일처제를 선호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담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최장수 총리의 딸인 마리나 마하티르와 같은 유명 인사들은 일부다 처제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글들은 현대 말레이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며 일부다 처제가 법적으로는 허용될지라도 성평등에 대한 현대적 열망과는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리아 법원은 이 관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재혼을 원하는 남성은 여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아내들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는 학대를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다 처제는 얼마나 보편적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무슬림 남성 중 일부다 처제를 실행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생각보다 널리 퍼진 관행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정서적 복잡성은 오늘날의 맥락에서 성평등과 종교법 해석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결혼을 감독하며 전통과 현대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다 처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면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규제, 복잡성,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 처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슬림 생활의 일부로 계속 남게 될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가치관이 이 오래된 관습을 재편하게 될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가 일부다 처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0 말레이시아 요리, 남성의 정력을 증진시키는 수프, 도전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매력은 법을 넘어 거리를 흐르고 활기찬 시장에서 속삭이며 모든 음식에 깃들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붐비는 거리를 헤매다 보면 지글거리는 사태꼬치와 향긋한 카레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합니다. 각 노점상은 최고의 메뉴로 당신을 유혹하며 결코 잊지 못할 미식의 여정으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시르막은 맛만큼이나 상징성이 풍부한 요리입니다. 바나나 잎에 담겨 나오는 코코넛 향이 밴밥은 매콤한 산발 소스, 바삭한 멸치, 삶은 달걀, 그리고 부드러운 고기와 어우러져 한 입 먹을 때마다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 요리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국민 음식으로 위장한 소울푸드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태가 있죠. 그냥 구운 고기가 아니라 향신료에 재운 부드러운 고기를 완벽하게 불맛을 입힌 요리입니다. 감칠맛 나는 땅콩 소스와 함께 먹으면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훈연의 달콤함이 터져나와 혀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세계적인 푸드 아이콘인 마크 인스조차도 거의 중독적인 최고의 길거리 음식 간식이라고 평했을 정도입니다. 더 대담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음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정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진 황소의 특정 부위로 만든 수프 토르페도부터 닭고기 식감에 버금가는 개구리 꼬치까지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합니다. 각 요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전통과 현지 신념이 깃든 경험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극명하게 나누는 톡 쏘는 냄새로 악명 높은 과일의 왕, 두리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은 살냄새가 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향이 황홀하다고 합니다. 그 맛은 어떠냐고요? 크리미하고 달콤하며 기묘한 맛이 어우러져 자신도 모르게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앤서니 부르댕조차도 그 뒷맛을 돌아가신 할머니와 키스하는 것 같다고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거리는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며 음식은 생계수단 이상으로 함께 나누는 경험입니다. 훈제향 가득한 차케이테오 국수부터 바삭한 로티차나이까지 이 나라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국민들의 회복력, 다양성, 그리고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말레이시아를 이토록 매혹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마도 그 비밀은 직접 거리를 걷고 맛을 보고 낯선 것을 과감히 받아들여야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겠어요? 음식 문화도 경이롭지만 해가 지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멋지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요. 활기찬 밤 문화, 무슬림 다수 국가의 파티 문화가 이슬람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땅에서 밤이 이토록 강렬하게 살아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말레이시아의 밤 문화는 기대를 뛰어넘는 세계를 펼쳐 보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국가의 심장인 쿠알라룸푸르는 빛이 바래면서 변신합니다. 판에 박힌 일상의 도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뀝니다. 잘난 알로를 걸어보면 향기로운 향신료, 지글거리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현지인과 여행객들의 옹성거림이 어우러진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공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통의 뿌리를 둔 곳이 밤이 되면서 이토록 혼란스럽고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늘 위에서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스카이바나 마리니스 온 57과 같은 루프탑바는 도시의 광란에서 잠시 벗어날 쉼터를 제공합니다. 음료를 손에 들고 아래에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처럼 서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시간이 구부러지는 듯한 평온함이 흐르고 아래에서는 삶이 맥박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낭의 조지타운에서는 밤이 다른 방식으로 활기를 띱니다. 등불 아래 식민지 시대의 거리가 빛나고 웃음소리와 길거리 음식 볶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웁니다. 이곳의 밤은 맛의 축제처럼 느껴지며 구석구석마다 시원한 음료든 군침 도는 간식이든 새로운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랑카위에서는 밤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도시의 광란은 부드러운 파도 소리, 공중에 떠다니는 재즈 선율, 또는 조용히 별을 바라보는 경이로움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곳에서 말레이시아는 밤 문화의 또 다른 면, 더 조용하고 사색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장면 이면에는 섬세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슬람 법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바와 클럽은 문을 열 수 있지만 대부분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하거나 규제가 더 관대한 공간에 존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이 현대적인 밤 문화를 허용하며 이 긴장감을 훌륭하게 관리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밤의 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이로움은 음식과 밤 문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열대우림의 심장부에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독특해서 직접 보고 냄새를 맡아야만 믿을 수 있는 꽃이죠. 팔동식물.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말레이시아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자연은 가장 경이로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수백만 년 된 이 고대 숲을 탐험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라는 거대한 꽃을 우연히 발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 위로 솟아있는 이 꽃은 지름이 1m에 달하고 무게는 10kg이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마세요. 이 꽃은 썩어가는 살점의 악취를 풍겨 시체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화는 마치 자연이 찰나에 은밀한 전시회를 여는 것처럼 드뭅니다. 하지만 이 열대우림에 숨겨진 경이로움은 라플레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보르네오 심장부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거인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빈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입니다. 길이는 최대 3m, 너비는 2m에 달하며 그 거대한 크기 아래 서면 마치 곤충처럼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아래 서서 정글이 주변에서 비밀을 속삭이는 동안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숲들은 전설에서 태어난 듯한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말레이 호랑이는 빽빽한 덤불 속을 배회합니다. 줄무늬 몸은 그림자와 섞여 유령 같은 존재감을 뽐내며 찾기 어렵고 강력하지만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 좋게 호랑이를 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각각의 목격은 자연의 원초적인 힘과의 드물고 겸허한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DNA의 거의 전부를 공유하는 온화하고 지적인 존재,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인류 자체에 대한 조용한 성찰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삼림 벌채가 그들의 세계를 위협하면서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보르네오 피그미 코끼리조차도 다른 코끼리들보다 작지만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온순한 성격과 호기심 많고 둥근 눈을 가진 이 코끼리는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으며 그 존재는 이 고대 숲속 생명의 섬세한 균형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정글들은 생명으로 맥동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연의 화려함과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서식지보다 1헥타르당 더 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지만 과거와 급변하는 미래 사이에 갇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중요한 것을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7. 종교적 다양성. 이슬람 그 이상.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이 국교로서 인구의 거의 61%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풍부한 신념의 테피스트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신앙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장려합니다. 20%는 불교를, 9%는 기독교를, 그리고 6%는 힌두교를 따릅니다. 이 다양성은 무슬림을 위한 하리라야 아이딜피트리, 중국인을 위한 설날, 인도인을 위한 디파발리와 같은 활기찬 축제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축제들 속에서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며 이는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암시합니다. 6. 산과 모험. 장엄한 키나발루 산. 거대한 봉우리에 기슭에 서서 소용돌이치는 안개가 삐죽삐죽한 절벽을 감싸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연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4,000m가 넘는 높이로 하늘을 찌르는 키나발루 산기슭에서 당신을 감싸는 느낌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시련이자 자연의 힘의 상징이며 산을 숭배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의 사바주 깊숙한 곳에 있는 키나발루산은 히말라야와 뉴기니 사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칭호를 자랑하며 그 웅장함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꿈꾸지만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대중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숨겨진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높이를 정복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친밀하고 독특한 여정이 됩니다. 두순족에게 이 산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조상의 영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이미 심오한 모험에 영적인 층을 더합니다. 이 산비탈에서는 자연과 역사에 대한 존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키나발루만이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산맥은 아닙니다. 덜 알려진 티티왕사 산맥과 같은 봉우리들은 그들만의 모험을 선사합니다. 정글로 뒤덮인 이 고지대는 키나발루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생물 다양성은 놀랍습니다. 숨겨진 폭포, 희귀한 생물, 그리고 찾기 힘든 코뿔새와 같은 이국적인 새들이 이 야생 지형을 용감하게 탐험하는 이들을 기다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모험은 단지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빽빽한 숲을 통과하는 여정이며 오솔길이 녹음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걸음이 당신에게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그 보상은요? 땅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스릴입니다. 각 길은 역사, 경이로움,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에 오르는 것만이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유일한 과제는 아닙니다. 이 무슬림 다수 국가는 종교적 신념과 술과 같은 현대적 쾌락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5. 주류 규제, 종교와 현대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 이슬람이 국교인 무슬림 다수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외부인들을 놀라게 할 만한 복잡한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번화한 거리나 페낭의 해안 지역을 거닐다 보면 활기찬 밤 문화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바와 펍이 곳곳에 있으며 현지 맥주부터 세계적인 칵테일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마치 다른 어떤 번화한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숨겨진 규칙들이 조용히 이곳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며 관찰력 있는 눈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류 규제는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국제적인 중심지에 있든 아니면 더 보수적인 주에 있든 경험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반도 북부 지역인 케다와 같은 주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그곳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허가된 상점에서만 술을 판매합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무슬림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리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관광객과 비무슬림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바, 레스토랑, 호텔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크게 작용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현지 펍에서 친구들과 몇 잔 나눈 한 여행객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호텔로 걸어 돌아가는 동안 그들은 현지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순진한 밤 외출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분위기를 띠게 되면서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술을 구매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제한됩니다. 특정 시간에 봉인된 진열대를 언뜻 보면 특히 술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곳에서 왔다면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번성하는 관광 산업과 뿌리 깊은 가치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4. 지리적 구분과 문화적 테피스트리. 신비에 쌓인 땅, 말레이시아는 사람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남중국해에 의해 나뉩니다. 한쪽에는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우뚝 솟은 말레이 반도가 있고 그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와 같은 반짝이는 타워들로 꿰뚫려 있습니다.
그 아래 도시는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며 고대 사원과 번화한 시장, 현대적인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빠른 속도와 전통의 조용한 속삭임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편에는 덜 알려진 땅, 말레이시아 보르네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현대의 번잡함에 물들지 않은 우뚝 솟은 열대우림은 시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반족이나 카다잔족과 같은 원주민 부족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키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세계에서 삶은 대지의 리듬에 따라 흐르고 과거는 늘 현재처럼 느껴집니다.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그 국민들, 3,1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다양성이 바로 이 땅 자체를 반영합니다. 말레인이 다수를 이루지만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가 이 나라의 문화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이 혼합은 감각을 자극하는 음식에서부터 거리를 색으로 채우는 축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를 걷다 보면 모스크 옆에 있는 중국 사원, 번화한 시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힌두 사원,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험을 정의하는 신앙의 교향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면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보르네오에서는 강을 따라 롱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한 지붕 아래 전체 공동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현대화가 자리 잡기 전 시대의 메아리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대조의 땅입니다. 빛나는 마철루는 보르네오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식민지 시대 건축물은 세련된 현대 디자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분열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묶는 유대이며 문화가 만나고 아이디어가 융합되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어떻게 그토록 섬세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과거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정신에 있을 것입니다. 세마천루,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말레이시아의 활기찬 심장부 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쿠알라룸푸르의 우뚝 솟은 메르데카 118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드높은 포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667m 높이의 118층으로 솟아오른 이 거대한 건물은 2016년에 착공되었으며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완공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데카 118은 단순한 높이 그 이상으로 국가의 성장, 야망, 그리고 비전을 구현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도시의 우뚝 솟은 거인들이 머리 위로 솟아긴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왠지 모르게 여전히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이 건축적 경이로움에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어떨까요? 수도에 함께 자리한 이 두 거인은 한때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각각 452m 높이의 88층으로 마치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스카이라인을 꿰뚫으며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경이로운 건축물이죠. 지상 170m 상공에 매달려 있는 이 다리는 두 타워를 연결하며 기능적인 통로이자 말레이시아와 세계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철과 유리로 둘러싸인 그곳에 서 있으면 도시의 에너지가 발미돼서 맥동하는 것을 느끼고 한 국가의 열망이 그 스카이라인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철루는 공학적 위협 그 이상으로 유산과 진보를 혼합하며 그 여정을 반영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이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고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동남아시아 경제의 강자로 변모했을까요? 이 말레이시아 경제, 고무에서 마철루까지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강자,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훨씬 넘어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 화폐인 링깃은 16세기 스페인 은화의 톱니 모양, 가장자리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1링깃은 미국 통화로 약 30센트, 즉 하나로 약 400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심에는 그 부상을 뒷받침해온 기둥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무, 파뮤,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과거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혈관을 통해 계속해서 맥동하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차로 달려보면 끝없이 펼쳐진 야자 농장은 잎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농업 유산을 넘어 과학, 기술, 혁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사업들은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으며 관광업은 고유한 해변, 빽빽한 열대우림, 활기찬 도시로 2천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풍경을 거닐다 보면 빛나는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국민과 발전에 투자한 복잡한 인프라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대중교통은 도시를 부드럽게 가로지르며 번화한 중심지들을 성견지명과 계획을 말해주는 정밀함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부상은 단지 마철루와 세련된 교통수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세계 무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 항구에는 먼 나라에서 온 배들이 상품을 싣고 정박하며 말레이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힘이며 그 영향력이 해안을 훨씬 넘어 조용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입니다. 1. 언어적 다양성, 다양한 언어의 나라. 말레이시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빽빽한 열대우림이나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이겠죠. 하지만 이 익숙한 이미지들 아래에는 더 수수께끼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의 비범한 언어적 다양성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곳을 상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단 한 번의 대화에서도 여러 언어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페낭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면 음식 향기와 함께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한 상인은 말레이어로 거래하고 두 친구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대화하며 노부부에게서는 타밀어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단 몇 분 만에 4가지 언어가 당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어가 공식 언어일지 모르지만 영어는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심지어 삼중언어를 구사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시나요? 여기서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기술 이상으로 제2의 천성입니다. 하지만 이 다중언어 사용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며 자부심이며 공동체를 연결하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 말레이시아는 방언의 테피스트리의 본고장입니다.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호키엔어, 광둥어, 하카어가, 인도계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양한 타밀어 방언이, 그리고 동말레이시아에서는 이바너와 카다자너 같은 토착어가 사용됩니다. 각 언어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이러한 언어적 복잡성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까요? 그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뿌리 깊은 존중에 의해 유지되는 섬세한 균형입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심지어 말 없이도 연결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안무가 짜인 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 언어가 제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움직입니다. 한 택시 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 관한 것이죠. 그 단순한 진실이 말레이시아의 언어적 경이로움의 핵심을 포착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해이며 수많은 목소리를 통해 말해지는 통합이며 각각이 국가 영혼의 한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생각할 때 많은 언어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곳에서 사는 것은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